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 순열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복 순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에 대해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갈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단 순열을 배웠어요. 순열 포인트 3개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n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r개를 택한다가 들어오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들을 나열해요. 요게 순열이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NPR이었어요. 그죠? 경우의 수로 계산하자면 이건 n팩에다가 밑에 이제 n-r팩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자, 원순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거는 계속 리마인드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원순열이 뭐였냐면은 원순열은 제가 이제 이거는 택한다의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원순열에 대해서 제가 논했던 얘기들 한번 좀 써볼게요. 택한다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하는 거는 원순열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순열은 택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삥 둘러가면서 배열하는 거죠. 혹은 나열. 됐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때문에 나누는 거에 의미도 들어간다 그랬죠. 나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n-1팩이거나, 자, 혹은 n팩에서 n을 나눴었죠. 이 나눈다의 의미가 뭐였느냐? 자,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이 쭉 나왔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자 없애버렸어요. 이거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뭔데요? 이게 그냥 n개를 그냥 뭐예요? 배열하는 거예요. 그죠? n개를 쭉 배열하는 거에서 똑같은 게 n가지가 있어서 얘를 의미 없음으로 나누어 버렸었죠. 이게 원순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뉘앙스 다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한 개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냥 순열한다. 이렇게, 아니, 순열이란다. 배열, 그 n개 내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를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오는 거냐면요. 지금 드디어 중복 순열이라는 걸 배워요. 중복 순열. 지금 이 중복 순열은 여러분이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 이 위쪽에 있는 순열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중복 순열에 들어가는 포인트 3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서로 다른 n개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서 r개를 택하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r개를 어떻게 택하느냐?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열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중복순열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뭐 했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제 잠깐 써볼게요. 이게 뭐 했다는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로 다른 n개, 뭐 1, 2, 3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로 다른 3개를 한 거죠. 요 3개를 4개를 택해 볼게요. 4개를 택해 볼게요. 자, 이게 순열에 가면 말이 안 될 거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4개를 택해라. 이게 말 안 될 거예요. 그죠? 왜요? 아니,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어떻게 택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래요.
그럼 4개 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1111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복을 허용해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예전에 어떤 식으로 설명했었냐면 서로 다른 n개 말고 n종류라고 설명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또 알아듣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1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이죠. 2도 여러 개, 3도 여러 개 있는 거에서 4개를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1을 여러 번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류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이게 3종류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중복 허용해서 택하세요. 이게 약간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셔도 돼요. 그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택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계산에서는 얘가 얘보다 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복 순열에서는 커도 돼요. 중복 순열은 이제 파이로 설명을 하는데 이 대문자 파이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n 종류 중에 알기를 택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의로 지금 제가 3파이 4를 해볼게요. 3파이 4를 파이라고 읽으면 돼요. 파이 알죠?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이 있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판이 3종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가 있는 거고요. 1, 2, 3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4개의 문자열을 쓸 건데 어떻게 해라? 뭐 키보드가 있는데 1을 2번 누르는 거는 뭐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문자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 얘를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게 지금 n 파이 r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게 n의 r제곱이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첫 자리에다 쓸 수가 3종류의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한테 키보드에 1, 2, 3이 있다니까. 뭘 누르지? 3가지. 두 번째, 뭘 누르지? 또 3가지죠. 뭘 누르지? 3가지. 뭘 누르지? 3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의 4제곱이 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굳이 n 파이 r은 계산법이 n의 r제곱이므로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더 헷갈려요. 여기서 여러분 선배들이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이거예요. 이게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더 짜증나요. 제가 이걸 찾을 때 쓰라고 제가 이게 종류란 말을 쓰거든요. 야, 몇 종류가 있는지를 좀 봐라. 그냥 항상 키보드 생각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버튼이 3개 있고 내가 몇 번씩 누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아마. 그럼 나열을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택한 다음 나열인데 이걸 제가 한 번에 한 게 되죠, 이 2개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배우실 건데 하나 더 배우는 게 뭐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여가지고 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학 강사들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갓것순이라고 해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이요. 근데 갓것순 되게 쉬워요. 이거는 되게 쉽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중복순열까지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기는 좀 아깝습니다만 제가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네요. 저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복순열. 자, 여기 텍스트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택하는 순열. 이 순열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나열을 준 말이기 때문에 말도 맞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순열이랑 헷갈릴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알개를 택한 후 나열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요거는 n 파이 r은 계산법이 n의 r제곱. 이게 외우기가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외워는 놓으세요.
중복 순열인 경우가 막 이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냥 보고선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게 있겠구나,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저는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저는 이제 예제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거의 안 써요. n파이r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쓸 거예요. 중복순열과 함수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함수의 개수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이런 짜잘한 계산들, 요런 거 이제 안 틀릴 수 있죠. 이게 n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n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뭐 암산도 가능하죠. 뭐 2의 뭐 r제곱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잘 봐요. 이게 기명투표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했네요.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투표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기명 투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가 뭐예요? 내 이름 적어놓고 나 누구 뽑았어요.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기명 투표가 이겁니다. 그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명 투표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뭐 할 거고 바뀌지 않았겠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땐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선거인이 잘 봐요. 선거인이 1, 2, 3, 4, 5, 6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1번이 투표하러 딱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투표하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누굴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1번이 저는 2명의 후보잖아요. 후보가 A, B라고 쳐봐요. 1번이 누구를 지명하느냐.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지명하겠죠. 그럼 1번이 지명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에 따라 각각 2번이 지명하는 경우 두 가지, 3번이 지명하는 경우 두 가지, 4번이 지명하는 경우 두 가지, 5번이 두 가지, 6번이 두 가지. 이게 2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64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쓰는 걸 좋아할 텐데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방금처럼 이렇게 푸는 것처럼. 이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리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 엄청 헷갈려합니다. 27번이 꼭 풀어보고 이거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멈추고 먼저 풀고 그 다음 보세요. 알았죠?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편지 세 통이 있죠. 우체통이 두 개 있어요. 넣어보래요. 이게 애들이 3A, 3파이인지 2파이 3인지 엄청 헷갈려합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가세요. 알았죠? 잠깐 일시정지 눌렀다가 연습장권에서 풀어보고 이건가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체통이 두 개가 있대요. 우체통이 두 개가 있어요. A 우체통, B 우체통. 편지가 세 개가 있어요. 편지가 뭐 이렇게 생긴 게 편지를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되나? 편지가 뭐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넣어 볼게요. 1번 편지를 어디다 넣을까? A 또는 B 두 가지가 있구나. 2번 편지를 넣어 볼게요. 뭐 얘가 들어갔다고 이 편지 못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2번 편지를 넣을게요. 두 가지. 3번 편지를 넣을게요. 두 가지. 그럼 자연스럽게 2의 세제곱이 나와요. 정답이 2파이 3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고 애초에 마음 먹으면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안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게 제가 뭐 퍼뮤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P 할 때도 그렇고 요거 할 때도 그렇고 순열해서 제가 거의 이걸 안 만들거든요. 아예 텍스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고 말거든요. 돼요. 다 돼요. 알죠?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요렇게 제가 하듯이 그냥.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밑에 필수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신호 만들기를 보겠대요. 자, 모스부호 있대요. 띠랑 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에 전신할 때 뭐 띠띠띠띠띠띠 뭐 저기 뭐 엑시트 영화 봤습니까? 영화 보면 뭐 따따따따 뭐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죠? 그거예요. 그거. 기억이 안 난다. SOS 세이브 아워 십이죠 이게. 뭐 아무튼 그거 외칠 때 하는 거 그거. 근데 그거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이 부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그럼 여기서 일단 경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한 개 이상 4개 이하 그러면 한 개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거나 네 개 쓰겠구나. 자, 그럼 여러분이 부호를 한 개 써볼까요? 자, 그럼 한 자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쓸 수 있는 부호가 모스 부호는 띠 아니면 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띠거나 띠거나 두 가지죠 이게 두 가지. 그 부호를 두 개를 써볼게요. 그러면 자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 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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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이제 두 가지 네 가지죠. 그죠? 예쁘게 적어볼까? 이게 제곱. 요거는요. 이제 뭐 그냥 되는 거죠. 뭐 둘둘둘 2의 세제곱. 얘는요 4개죠. 둘둘둘둘 2의 대제곱. 이거 다 더하는 거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요것도 그냥 더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번 더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세제곱 플러스 2내제곱 등비수열 합공식이구나. 등비수열 합공식 또 잠깐 막간 이용해서 외우고 갑시다. R-1분의 A에다가 R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기억나죠? 그죠? A는 초탕, R은 공비. N은 항수요. 자, 뭐 여튼 뭐 이렇게 30이 나왔다는데 뭐 계산은 차차 해보시고요. 이 등비수 합공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거 관련돼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요거예요. 요건가요? 요거 아마 공식 좀 써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예제들이요. 다음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정수의 개수 첫 번째 거. 자, 4개의 숫자 요거 있는데요. 이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래요. 근데 그 중에 홀수래요. 그럼 여러분이 세 자리 정수를 쓸 거예요. 자리를 3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홀수래요. 그럼 끝자리가 뭐로? 홀수로 끝나야 돼요. 여기 앞에 두 개는요.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세 자리 수니까 0은 안 써야 되는데 뭐 0은 없어요. 선택지에.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리 수를 써놓겠습니다. 4개 중 하나죠? 4가지. 두 번째 자리 중복 허용했잖아요. 또 4가지. 세 번째 여기는 홀수 써야 되죠. 홀수는 뭐예요? 1과 3밖에 없죠. 2가지. 이렇게 됐죠. 쉽죠? 그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6개의 숫자가 있대요.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래요? 중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예요. 세 자리 정수. 근데 앞에 0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5가지예요. 다음부터 0 써도 되잖아요. 6가지, 6가지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뭘 어려워요. 그죠? 엄청 쉬워요. 다음 봐봐요. 4개의 숫자를 중복하면서 만들겠대요. 근데 2300보다 큰 자연수 수고예요. 얘보다 크래요. 그럼 잘 봐요. 앞에 2, 3 쓰면 다 얘보다 커요. 그죠? 왜냐면 그 뒤에 뭐 00을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뭐 2, 3 쓰거나, 즉, 앞에 2 쓰고 3 쓰거나 2 쓰고 4 쓰는 애들 모두 얘보다 크고요. 앞에 3 쓰면 그냥 얘보다 크고요. 앞에 4 쓰면 또 그냥 얘보다 커요. 이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 2 쓰고 3 썼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4가지 아닙니까? 16가지 나와요. 여기 똑같죠. 16가지 나오죠. 그죠? 얘는 앞에 3 썼어. 그럼 여기 뭐요? 4가지 내가 64가지. 4 썼어. 4가지 내가 6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어려워요? 이거 다 더하면 답인데.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 쉬워요. 자, 그럼 요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함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이 일단, 제가 이 뒤에 가가지고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요것만 할 거예요. 요것만. 함수의 개수는 제가 조합까지 가가지고 이게 이제 중복 조합까지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싸그리 모아서 정리 한번 싹 해드릴 거예요.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함수의 개수 중에서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그냥 함수의 개수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일단 제가 정리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요거는 조합까지 가서 모든 게 다 되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활용형들 몇 가지, 활용형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요. 문제 자주 나왔던 형태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자, 두 집합이 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 자연수에는 뭐니?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뭐 여기 예시 보이네요. 그죠? a가 갈게 라고 하면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 n가지가 가능하겠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그죠? 네가 이제 갈 때가 n가지고요. 너도 갈게. 뭐 화살표 하나 쏘는데 뭐 중복으로 쏜다고 뭐 함수가 안 됩니까? 아니죠. 상관없죠. 여기 1대1 함수란 말 없어요. 그죠? 얘도 가도 되죠. 그죠? 얘도 가도 되니까 얘도 n가지가 돼요. 저게 n제곱이 된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게 뭐래요? 49래요. n이 얼마냐요? 7이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짝수 홀수라 그랬는데 뭐 짝수면은 뭐 이런 애들, 뭐 홀수면은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쭉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각거수는 좀 볼게요. 각거수. 자, 각거수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나누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아시면 돼요. 나누는 것. 이 왜 나눴니? 자, 나눈다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나누겠다. 즉 뭔가 곱하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각거수는 말 그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1, 1, 2, 2, 뭐 3, 3, 3, 요거 요렇게 7개가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잘 봐요. 이걸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지금 7개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을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얘네 둘이는 순서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일일이나 순서 바꿔서 일일이나 뭐가 달라요? 그죠? 얘네 둘도 마찬가지 순서 바꾸면 똑같습니다. 얘네 셋도 마찬가지 순서 바꾸면 똑같죠. 그러니까 잘 봐요.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2팩만큼은 의미가 없구나. 나누시면 돼요.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2팩 의미 없다. 나눌게요. 얘네 셋이 순서 바꾸는 3팩 의미 없다. 나눌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죠.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뭐 땡땡땡 r개가 있을 때 그럼 얘네들을 저 팩토리얼에서 다 나눠놨죠. 지금. 일단 n개는 그냥 배열하고요. 여기서 얘네들 개수만큼 다 나눠놨죠. 팩토리얼에서. 이 뜻이라고요. 의미 없으면 나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겁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것. 어떤 게 있느냐. 요 이제 예제 가서 볼 텐데, 여기 보네. 여기 뭐, 요거 바로 볼게요. 6개의 숫자를 배열할 거예요. 근데 2, 4, 6은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처리해 버립니다. 잘 봐요. 2, 4, 6을 제가 모두 x로 대체해요. 2도 x고, 4도 x고, 5도, 6도 x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열을 해줘요. 이걸 나열하면 제가 이제 이걸 나열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xx 뭐 5, 3, x 1 뭐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잘 봐요. 우리가 x로 대체했던 곳에 처음 있는 x는 2로, 두 번째 x는 4로, 세 번째 x는 6으로 그냥 쓰기만 하면 2, 4, 6은 요 순서대로 배열이 된 거예요. 요 순서대로 배열.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얘네들을 이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알개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했던 요 예시처럼요. 이해됐죠? 최단 경로수 볼 건데 최단 경로수는 제가 이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갓거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단 경로는 얘를 갓거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도 하느냐 노가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배울 거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를 중복 조합이라는 걸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조합은 조합과 살 거니까.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가달라. 그게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일단 이거를 가까순으로 때릴 건데 이제 뭔 소리냐? 자, 잘 보면 가로가 하나, 둘, 셋, 네 개, 세로가 하나, 둘, 셋을 일렬로 배치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최상위원으로 갈 거예요. 즉 어떻게 돼? 뭐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이렇게 같은 뜻이잖아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잘 보시면 어떻게 됐다? 이 가로가 4개 있고요. 이 세로로 올라가는 게 3개를 이 총 7개를 일렬로 잘 배열하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7팩에다가 4팩, 3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4개 똑같죠? 4팩 나누고 3개 똑같죠? 3팩 나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까스를 이용한 방법이고, 자, 노가다.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나? 뭐 한번 배운 기억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A 지역에서 요 지역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다 1 적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1 적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지금 요것도 이렇게 노가다 할 때도 이제 이게 다 클래스가 있어요. 노가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A 지역에서 한 번 이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점들을 제가 먼저 다 적고 다음 점을 적어야 돼요. 이거 순서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답이 이상한 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버리세요. 1111 이렇게 다 적고 하는 습관 버리세요. 이렇게 배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원점에서부터 똑같은 수만큼 이동했을 때 도착할 수 있는 점들을 먼저 채워 넣는다라는 식으로 가세요. 얘 채워 넣기 전에 제가 다른 거 안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 채워 넣기 전에. 자, 이제 채워 넣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이 점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요 점으로 가는 방법 여기서 오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요. 잘 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접근하는 것과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 경우의 수와 여기까지 경우의 수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죠. 1이죠. 왜냐? 이거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잘 봐요. 여기에 1 외에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1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좀 볼까요? 자, 적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 1밖에 없죠. 여기는요. 3이죠. 이렇게. 여기는요. 이렇게 3이네요. 여기는 1이죠. 여기는요. 4 적고 6 적고 4 적고 1 적고 됐죠. 여기는 10 적고 10 적고 5 적고 20에다가 15네요. 35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느냐? 저는 노가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이 확통은 총 모든 단원, 거의 대부분의 단원이 노가다를 이용해서 푼다가 가장 좋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가다도 다 당연히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잘 못하는 애들은 노가다도 못해요. 그 노가다도 하던 사람이 잘 하는 거고 알았죠? 그렇게 보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각고수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5개의 숫자가 있대요. 요거를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걸 사용해서.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배열인데 1, 3개가 똑같네요. 그럼 3팩 나누시면 되죠. 얘네들은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6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잘 봐요. 0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그냥 배열하는 거 일단 그냥 배열할 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배열할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은 게 2개, 똑같은 게 3개 있습니다. 2팩, 3팩을 나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6자리 정수가 안 돼요. 왜요? 맨 앞에 0이 들어간 게 안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빼주면 돼요. 필요 없는 걸. 뭐? 맨 앞에 0 들어간 걸. 그럼 맨 앞에 0으로 시작한 녀석은 뭐였겠어요? 이 5개를 배열하는데 2개, 3개가 똑같은 거죠. 5개를 배열하는데 2개, 3개가 똑같아.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 여기 3번 보세요. 요런 거를 노가다로 할 건데 잘 봐요. 숫자가 5개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서 4개를 택하라며. 5개 중에 4개를 택하니까 하나를 버릴 거죠. 그럼 여러분이 1을 버리든지 2를 버리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을 버렸어. 그럼 난 어떻게 됐어요? 1, 1, 2, 2를 가지고 4자리 만들으래요. 4개 배열인데 2개, 2개 똑같아. 2팩, 2팩 나눌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이제 2를 버릴게요. 2를 버리면 요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1, 1, 2를 배열하자. 즉 4개 배열하는데 뭐다? 3개가 똑같다. 3팩을 나눈다. 자, 얘네 둘 동시에 안 일어나죠. 얘는 1 버린 거, 얘는 2 버린 거니까. 그럼 동시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더한다. 됐죠? 별로 안 어렵죠, 그죠? 뭐 요런 얘기들입니다. 밑에 똑같고요. 자, 밑에 잘 봐요. 요거 보시면은 이런 문자들이 이제 자주 나와요. 이게 뭐 중복이 겁내 많죠. 적어볼게요. 제가 옆에다 정리해서 t가 한 개 있습니다. 5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5가 세 개 있어요. 꼭 정리해가면서 하세요. 8개 문자래요. 그랬어요. 그죠? 자, m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총 5개죠. 그죠? r이 2개 있네요. w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하라 그랬냐면 이걸 배열할 건데 양 끝에 5가 오게 만들어 달래요. 5는 3개 있죠. 근데 양 끝에 5가 오래매요. 가운데가 몇 개예요? 6개를 배열할 거예요. 근데 5 2개를 썼죠. 5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얘네들이 어디에? 이 가운데 6개를 채울 건데 잘 보시면 이게 R 2개가 똑같으니까 이 6팩에다가 뭐 2팩 나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어디가 어려워요. 그죠? 자, 밑에 문제 볼까요?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계약인가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아무튼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랍니다. 모음끼리 이웃하래요. 이웃한다 어떻게 합니까? 묶죠. 그 다음 묶음 내이 나열 신경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자음 모음으로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음 모음으로. 자,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G, R, E. 좀 예쁘게 적을게요. 이 두 개 있죠. M, N, T 됐죠. 자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얘네끼리 이웃하래요. 이웃하면 어떻게? 묶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묶음을 배열할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A. 미안해요. A가 왜 여기 있죠? A를 모음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묶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이죠. 그죠? 다음 곱하기. 묶음 내의 나열을 보라 그랬죠? 묶음 내의 나열을 볼 건데 이게 똑같아요. 여긴 똑같은 거 없었거든요. 즉 4개 배열하는데 똑같은 건 3개입니다. 3팩 나누시면 돼요. 4 곱했겠네요. 그죠? 됐죠?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런 문자열이 있대요. C, L, I, M, A, T, E.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MAT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래요. 그럼 MATE들을 모두 X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죠. 7개 문자 중 4개가 똑같은 거예요. 7팩 나누기 4팩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해됐죠? 아유 얼마나 쉬워요 이게. 뭐 애들 장난 같지 뭐.
자, 최단거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최단거리.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 A에서 C 거쳐 B까지 가달래요. A에서 C 거쳐 B로 가달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 가야겠다. 여기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구나. 즉 가가 세세 이걸 나열할 거니까 어떻게 돼? 4팩 똑같은 게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된 거죠. 그에 따라 각각 여기서 여기를 갈 건데 얘도 4팩, 2팩, 6팩이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6이라 36. 뭐 쉽게 나오죠. 그죠? 계산. 여기 한 걸음 더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최단 거리로 가라 했는데 가운데 소실 경로가 있죠. 자, 지금 이 밑에 문제는 요 풀이 보이죠? 요 풀이 뭐 한 거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같은 그 이동의 횟수가 같게 돼서 이제 만나는 점들을 제가 이제 좀 보라 그랬는데 그럼 요 점들, 그다음 요 점들, 그다음 뭐 요 점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걸 라인으로 그으면 이렇게 사선 라인을 그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잘 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요 라인상에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고 해버리면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인데 경수 좀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이걸 빼고 어디로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얘로 간 다음에 여길 가자. 이게 편하다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경로 여기 거쳐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 잘 풀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해보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알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 씁니다. 1, 1, 1, 2, 1, 1, 3, 3, 1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죠? 별로 안 걸려요. 잘 봐요. 1이고요. 여기 4죠. 여기 6이죠. 여기는요. 이렇게 4고요. 여기는요. 1이에요. 다음 라인 쓸게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10이에요. 여기는 안 갈 거예요. 없어요. 여기는요. 5예요. 여기 1이고요. 그죠? 다음 라인 가면 15죠. 얘는요. 1로 가는 밖에 없죠. 10이죠. 얘는요. 위로 올라가는 거 5밖에 없죠. 얘는요. 5랑 1이랑 6이요. 여기는요. 1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5 되고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15 되고요. 여기는 뭐 11 되고 여기는 7. 몇 번만 더 계산하면 되죠.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110까지가 나온다니. 이런 거 풀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A에서 B 가야 되죠? 잘 봐요. 여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죠. 일단 여기서 여기를 가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가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중간 기착점을 이제 찍고 시작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 잘 봐요. 최단 경로로 가라 그랬는데 이거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아까 문제는 잘 봐요. A에서 B로 가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경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경향성이 위로 갔다가 내려가는 게 되니까 경향성이 두 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풀려면 머리 깨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을 하나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요 풀이요, 요 풀이. 알겠죠?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가 숙제가 있네요. 문제 많죠, 그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걸 겁나 열심히 푸세요. 제가 말하는 겁나 열심히는 될 것 같은데 싶은 문제를 깨작깨작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겁나 열심히는 A4 용지를 펴놓고 한 문제를 풀 때 그걸 다 적어서 일일이 노가다를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 마음 깊숙이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되느냐. 야, 이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 할만한데 계산 이용해서 좀 더 간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알았죠? 그래서 노가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